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모든 걸 정리하고 이혼을 하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정말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을 살면서 언제쯤이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지옥의 맛을 제대로 보고 끝장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세성물정 모르고 결혼을 한 게 제일 큰 실수였겠죠. 행복하기만 했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결혼 전에는 나만 사랑하고 언제나 내 편일 줄만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시댁 문제에서는 언제나 제 편이 아닌 시댁 편만 들었고 결혼하고 나니까 친구들만 만나러 다녔고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건 시댁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전 집에서 밥이나 하고 집안 살림만 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생긴 값을 한다고 하더니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외모는 남편보단 별로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직장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전 착한 남자를 두고 나쁜 남자인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잘했고 성격이 약간 까칠했지만 저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이나 시댁이나 비슷비슷했고 전셋집은 서로 반반해서 구했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결혼한다는 말은 옛날 말이었고 그냥 모두 반반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경상도고 남편 집은 전라도였는데 그런 부분부터 시아버지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티는 안 내셨지만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서요. 본인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라면 굉장히 예민하시다면서 상견례 때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저희 부모님이야 그런 거에 전혀 민감해하지 않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저에게 대하는 게 너무 달라지셨습니다.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 소식은 없냐면서 닥달을 하셨습니다. 또 시댁에는 시부모님 말고 시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치매가 오셨는데 그래도 정정하셨습니다. 치매가 오시긴 했지만 사람을 좀 착각해서 알아보시는 정도라 집에서 모셔도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서 집에 큰 어른인 시할머니가 계시니 집에 자주 오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을 정말 많이 아꼈는데 결혼하고 따로 사니 더 자주 와서 배워야 한다면서요. 사실 시댁에 자주 가는 거 어느 며느리가 좋아하겠어요. 결혼하고 친정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시댁에서만 맨날 불러대니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치매 오신 할머니도 계신데 오라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냐면서 도움이 1도 안 되더라고요. 더 기가 찬 건 남편이 없어도 저만 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나가버리면 저라도 오라고요. 또 술이 떡이 되어서 숙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남편은 그냥 쉬라고 하면서 저는 굳이 꼭 오라고 하시니 제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낯가림도 심한 저로서는 정말 시댁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가면 그냥 점심 차려 먹고 저녁 차려 먹고 그러다 집에 오는 게 다입니다. 대신 시댁에 가면 제가 시할머니 옆에서 밥도 같이 먹여드리고 할머니 수발을 듭니다. 누구 병간호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옆에서 야무지게 못한다면서 타박만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냥 결혼했으니 좀 쉬라고 해서 쉰 건데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결혼하면 모든 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한 건지 시댁과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불 빨래를 해야 한다면서 옥상에 이불을 잔뜩 가지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세탁기에는 이불이 커서 잘 안 빨린다며 발로 밟아서 빨라고 시켰습니다. 그날 역시 남편은 점심시간 지나서 오기로 해놓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저 혼자 이불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가을이라 날씨도 쌀쌀했는데 그 두꺼운 이불을 다 빨아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옥상에서 이불을 빨고 시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불 빨래는 발로 밟아 빨아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이불을 밟고 있었는데 그만 비눗물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큰 대야 안에서 미끄러졌는데 옆구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고 일어나 보니 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했고 숨 쉴 때도 통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이불 하나도 못 빠냐면서 타박을 하셨고 전 너무 서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축구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회식까지 갔다 온다면서 그냥 집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축구하는 동호회인지 뭔지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진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 아픈 몸을 이끌고 이불 빨래를 억지로 끝마치고 저녁 먹은 설거지까지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다친 거 뻔히 알았으면서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으셨고 병원에 가보라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놈은 전화해도 받지도 않았고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갈비뼈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아팠고 똑바로 눕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집에 기어 들어왔더라고요. 네 발로요. 와이프가 시댁 가서 이불 빨래하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걱정도 안 됐는지 지 생활하기 바쁜 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전 다음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련하게 왜 병원에 안 가봤냐고 하셨고 전 오기로 일부러 병원에 안 갔다고 했더니 당장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집 근처에 큰 병원이 있었고 주말이라 그냥 응급실로 가보았습니다. 남편이랑 같이요. 임신 여부를 묻길래 그럴 가능성 없어 보여서 없다고 했고 엑스레이를 찍고 소변 검사도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비뼈 골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를 보더니 통증이 심하지 않았냐면서 골절 위치가 간 쪽이라 CT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골절이 되면서 간을 찌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런데 CT를 찍으려면 조영제를 맞고 찍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시키는 대로 동의서 같은 것도 쓰고 조영제를 맞고 CT를 찍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간을 찌르지는 않았고 안정을 취하면서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통제만 받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시댁에 이불 빨래까지 다 하고 왔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하더니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소리 하니까 본인도 예전에 기침하다 갈비뼈 부러진 적도 있었는데 괜찮아질 거라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전 집에서 간만에 편안하게 쉬고 있었고 시댁에는 2주 정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없고요. 문제는 두통도 심하고 울렁거리고요. 남편이랑 오랜만에 집에서 치맥 한 잔을 하기로 해서 한 잔 먹으려는데 술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원래 술을 그닥 좋아하진 않던지라 더 먹기 거북하더라고요. 남편이 뭔가 좀 이상하다면서 혹시 모르니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 가서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을까요? 선명하게 두 질이 그어져 있었고 바로 기다리던 임신이 된 것입니다. 기다리던 일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갈비뼈도 부러져서 힘든데 임신까지 되었다니 조금 당황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산부인과에 찾아갔고 확인을 해보니 확실하게 임신이 맞더라고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갈비뼈가 부러져 CT 촬영을 했을 때 조영제를 맞고 찍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응급실에서는 소변 검사했을 때도 임신 여부에서 아니라고 나와서 조영제를 맞았던 거였거든요. 임신 상태에서 조영제를 맞으면 아이에게 치명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유산이 될 수도 있고 기형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정말 청척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전 너무 혼란스러웠고 응급실에 문의해보니 임신 초기에는 소변으로도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다면서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불 빨래 정말 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그날 남편만 빨리 와서 도와줬었다면 제가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든 건 저희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모두 저희가 떠안아야 할 일이라면서요.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전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연히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병원 가서 수술하라고요. 그저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건데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니 제겐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었고 집까지 찾아와서 병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진짜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았고 시부모님의 잔소리는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견뎌야 했던 전 홀로 너무 힘들었고 2개월 정도를 버텼습니다. 그 사이 정말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몸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전 안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이가 유산이 되고 말았고 정말 아픈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시댁 때문에 이렇게 된 것만 같았고 남편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은 바로 저인데 제가 꼭 잘못한 것 마냥 저에게 비난 섞인 말로 절 힘들게 한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갈비뼈가 부러져도 왜 하필 그런 곳에 부러져서 유난스럽게 CT까지 찍었냐면서 모든 잘못을 저에게로 떠넘겼습니다. 전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잠시 친정집에 와 있었고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면서 절 돌봐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친정 아버지도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왜 며느리한테 그 많은 이불 빨래를 시키냐면서 화를 내셨지만 시댁에 대놓고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름 정도 친정에 있다 집에 돌아왔고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지만 언제나처럼 시댁으로 불러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시댁에 와 있으라면서요. 시댁에 가면 뭐 하나요? 일이나 안 시키면 다행인걸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손목이 예전부터 안 좋으셨었는데 갑자기 손목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했고 저에게 당분간 시댁에 와서 할머니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저에게 부탁도 아닌 너가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넌 어차피 집에서 노니까 당분간 집에 와 있어라. 알겠니? 제가요? 그냥 잠은 집에서 자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넌 생각이 있냐 없냐? 내가 손목 수술하며 손을 아예 못 쓴다는데 그럼 밤이고 새벽이고 할머니 똥오줌 싼 요강을 이 늙은 시애미가 한 손으로 치우란 소리냐? 너 집에서 놀면 뭐해? 가족이면 이럴 때 와서 해야지. 너가 지금 임신을 했냐? 뼈가 부러져 수술을 했냐?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 저렇게 퍼붓듯 말을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직 숨 쉴 때마다 갈비뼈도 아픈데 왜 저에게만 저렇게 시키려 드시는지 화가 났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좋게 얘기하거나 부탁한다고 하시면 좋으련만 사람을 무시하듯 말하니 뭘 말하면 다 하기 싫었습니다. 집에 시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가 그렇게 아꼈다던 남편도 있는데 굳이 저에게만 저렇게 말하니 진짜 싫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행복하라고 한 건데 이건 그 집구석 종로로 타려고 결혼한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와 남편에게 말하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면서
왜 그렇게 속이 좁냐고 하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시댁 불려가 집안일에 시할머니 수발 들 거면 나가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따기를 날리더라고요. 진짜 이게 미쳤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 자식된 도리로 그거 하나 하면서 더럽게 생색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기분이 더러워서 남편 놈이랑 똑같이 싸다기를 한 대 갈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대 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인간이란 걸 내가 왜 진작 몰라봤을까 하고요. 여자로서 남자를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술을 처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이 한순간 미쳐 날뛰는 걸 보니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댁일 만큼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전날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남편을 보니 순간 저도 한순간 흥분한 남편이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연애했을 때는 그런 폭력성을 전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남편 때리기도 했고 미안하다고 싹싹 비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친정에는 말도 못하고요. 또 시댁 일만 끝나면 나가서 다시 직장 구해 일도 다니기로 남편과 이야기했었고요. 시어머니 수술하면서 전 시댁에서 지내면서 시할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치매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수발 든다는 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시댁으로 오지도 않고 퇴근하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말로는 집에서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집에서 자고 출근해야 편하다면서 지 편한 대로만 하더라고요. 전 그냥 시댁 종이 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시댁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전 직장을 알아보았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었는데 시댁에서 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불러댔는데 안 와도 된다면서요. 전 뭐 주말에 안 가도 되니 좋았습니다. 일도 다시 시작해서 쉬라고 안 부르나 싶기도 했고요. 역시 남편은 지 생활하면서 살았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제 생활하기 바빴습니다. 직장을 다시 나가니 사람 사는 것 같았고 뭔가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해서 너무 안 좋은 일들만 겪다 보니 몸은 피곤했지만 직장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도 골아 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진동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남편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려대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계속해서 메시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빠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꿈만 같다. 술 한잔 했는데 오빠가 너무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다. 우리 언제쯤 다시 합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개떡 같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댔고 전 잠결에 메시지 내용을 보고 잠이 확 깨버렸습니다. 남편은 메시지가 오는 줄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남편을 깨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전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이 메시지를 보면 과연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습니다. 메시지는 쉴 새 없이 울려댔기에 전 다시 자는 척을 하고 남편 이마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남편 놈은 놀랐는지 뻘떡 일어났고 전 눈을 감고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잠에서 깬 남편은 울려대는 본인 폰을 보더니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저 또한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어 거실을 보았더니 전화를 건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여자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고 전 방문을 열고 나가 남편 놈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이 밤에 누구랑 통화하는 거니?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말 안 해? 제 목소리가 들렸는지 상대방은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은 놀랐는지 왜 그러냐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순간 전 눈이 돌아가 어떤 년이랑 통화한 거냐면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바람 피고 다니니? 메시지 다 봤거든? 너한테 오빠라고 한 그녀 누구냐? 당장 말 안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다 말할 테니까 흥분하지 말고 말로 하자. 말로 하자고? 변명도 안 하네? 여자가 있긴 한가 보지? 이 나쁜 새끼야?
전 화가 너무나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남편 놈 머리통을 쳤습니다. 자존심이 센 놈이라 어찌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결혼해 지네 집에 어떻게 하고 손찌검까지 한 놈 참아도 줬는데 이런 거지 같은 놈이 이젠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더는 그놈이랑 시작한 그 집구석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전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고 새벽에 짐까지 싸들고 딸내미가 왔으니 당연히 부모님이 놀라하셨습니다. 전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게 되었고 화가 나신 아버지는 친정 오빠 둘을 불러 그 길로 이른 아침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이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더 기가 찬 건 시댁에 떡하니 어떤 젊은 여자가 있었고 갓난 아이까지 안고 있더라고요. 정말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으니 그냥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놀라셨는지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면서 아니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하셨고 곧이어 저희 아버지께서 내 귀한 딸 종처럼 부려먹더니 이젠 사위놈이 바람까지 피고 손찌검까지 해? 너 이 새끼 콩밥 먹을 준비 알았어? 그리고 저 여잔 또 뭐야? 애기 엄마 당신 누구야? 저 오빠랑 결혼할 사람인데요.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뭐가 어째? 내가 누구냐고? 나 저 쓰레기 새끼 장인이다. 결혼까지 한 놈이 딴 여자랑 또 결혼을 해? 이런 사기꾼들을 봤나?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놈은 지 애미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요. 상황을 파악한 친정 오빠 둘이 남편 놈한테 달려들었고 남편은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시어머니야 여자로서 키도 크고 덩치도 있지만 시아버지는 체구도 작아서 덩치 큰 저희 아버지와 친정 오빠 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어있던 남편 놈 얻어 터지는 걸 보니 꼴같지도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는 제가 남편과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여자였었고 그 여자와 헤어지고 절 만나면서 결혼을 한 건데 저 결혼하기 직전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신까지 시켰고요. 완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그 여자 집이 원래 돈이 많고 시부모님이 점찍어 둔 여자였는데 저랑 결혼하니 제가 눈에 차지 않았던 거였겠죠. 그러다 애까지 낳아 데리고 오니 어떻게든 그 여자와 다시 잘되게 해보려고 개쇼를 했던 겁니다. 진짜 미친 집구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여자도 처음에는 남편 놈이 결혼한 줄 몰랐었다가 임신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놈이랑 시부모님이 저와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고 꽃뱀한테 코 껴서 결혼한 거라고 곧 갈라설 거라면서 시댁에 데리고 와 기다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도 기가 찼는지 제가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혼인 증명서까지 보여주니까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두 여자를 두고 사이에서 아주 날강도 같은 사기극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만이 아니라 그 여자까지 남편 놈을 고소하게 되었고 그 여자 집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애까지 낳았는데 어쩌겠냐면서 그 집 부모한테 빌었다는데 그 집 부모가 애지중지 키운 딸 유부남이 애까지 임신시켰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남편놈, 아니 전 남편놈은 아주 쪽박을 차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허우대만 멀쩡하다고 모두가 다 정상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그 집에서 정상은 병에 걸렸지만 치매 걸린 할머니만 정상인 것 같았네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놈을 평생 저주할 것이고 콩밥 먹을 그놈을 생각하니 깨가 쏟아집니다. 회사도 잘리고 평생 매장당해 거지같이 살 그놈을 생각하니 그나마 위로가 되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